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매 기법을 말하다. 바로 BNF의 매매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BNF는 일본의 천재 트레이더 1600만 원으로 20년 만에 자산 1조를 돌파한 주식 천재 BNF의 단타 매매법. 지난 시간에는 BNF의 25일 이평의 계류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25일의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해서 이평선의 계류율의 높은 종목을 전일 종가의 매수에 다음날 매도하는 그런 이제 매매법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섹터별로 이 계류율은 BNF는 나름대로 이 계류율을 이렇게 섹터별로 기준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5에서 10%, 전기는 10에서 15%, 식품은 7에서 10%, 하이테크는 10에서 15%, 화학은 7에서 10%, 이런 식으로 이 이동평균선 25일에서 그 기준에서 이 계류를 이 섹터별로 나름의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동평균선의 이 계류를 활용할 때 바로 지표로는 엔벨로프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자, 엔벨로프에 기간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엔벨로프에 이제 기간 설정할 때 페어리어드를 25로 했고요. 퍼센트는 전에는 이제 이 평균치 가장 낮은 계류율 5%부터 가장 큰 15%의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7%라고 일단은 정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섹터별로 이 계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플레이디 종목을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7%라고 한번 이제 정해놓고 했는데 7%를 하니까 일단은 이 볼린저 밴드를 좀 뺄게요. 7%를 하니까 이 7%요 엔벨로프의 밴드 안에서 빠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이디는 코스피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서 이 계류율인데 엔벨로프에서 25일의 중심에서 7%의 계류율은 빠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요 빠지는 요 부분을 감안해서 7%에서 10%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오는지 자, 확인을 눌러보면 자, 엔벨로프에 이제 10%로 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에서 이 부분을 1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시총이 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로 12%, 10%에서 그 12% 사이에 계율 요 패턴을 보이는 게 적정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플레이디 종목을 예를 들어보면 바로 엔벨로프의 25일의 중심선에서 하한선이죠.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지지선의 12%의 계류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올 때가 어떻습니까? 10%.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12%의 계를 보이면서 다시 반등 나올 때 약 8%에서 뭐 7% 정도 되겠죠. 자, 엔벨프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우하향적이죠. 우하향적이면서도 엔벨로프에 닿으면서 반등. 그죠? 엔벨로프에 닿으면서 반등. 엔벨로프에 닿으면서 반등. 자, 이 부분은 이제 엔벨로프를 닿지 않고 돌아 나오면서
25일 이동평균선, 중심선으로 올라오면서 이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매매 타이밍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격도의 보조지표 20과 60과 120이다. 자, 그러면 이 세 선이 100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같이 함께 상승할 때 급등이 나온다. 자, 상한가까지 나왔죠. 급등이 나온다. 또한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수렴과 확산을 보는 바로 보조지표가 볼륨 오실레이터다. 그랬습니다. 그럼 볼륨 오실레이터. 자, 이격도 보조지표와 볼륨 오실레이터의 이 패턴을 보시면 short period, 이제 단기죠. 단기는 5일, long period는 25. 자, 이렇게 해서 단기 5, 장기 25,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본다고 했죠. 자, 그러면 볼륨 오실레이터의 영선이 바로 수렴점입니다. 수렴점. 자, 그러면 이 붉은색으로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로 확장을 한다. 바로 골드의 수렴. 영선 아래로 확장한다. 대두의 수렴인데, 자, 매매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백일균선 상승, 오실레이터 수렴, 거래량의 이동평균 수렴. 타점이다 이겁니다. 타점이다. 아시겠죠? 타점이다. 자, 이 부분도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다? 이격도가 100의 기준선 아래로 빠져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21선과 61선이 빠졌죠. 이 부분도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눌림이 나오는데요. 자, 눌림이죠. 왜냐면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중심선에서 자, 저항선 있고요. 그러면 12% 이상의 계류를 보이고 있죠. 12%의 계류를 보면서 상한가, 상한데 여기에서는 갭이 굉장히 크죠.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 눌림 조정이 나왔죠. 눌림 조정이 나올 때 보면 자, 오실레이터 안 빠졌죠. 그렇죠. 오실레이터 안 빠졌고 이격도 빠졌나요? 백의 기준선 빠지지 않았죠.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이 저항선에 눌림을 받을 때 어떻다? 또 하나의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는 패턴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포스코 엔텍 자, 포스코 엔텍 보이시나요? 자, 보이죠? 그렇죠? 확실하죠? 자, 이 부분 보이죠? 확실하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동평균선 25일의 이평의 계류를 활용한 매매에서 바로 이번에는 엔벨로프가 아닌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에서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 가격 차트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약간의 라인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자, 기본적으로 기간이 페어리어드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D1, 표준 편차가 2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2점으로 변경하고요. 라인 설정에서 이 중심선을 빼겠습니다. 우리가 25일선을 쓰기 때문에 중심선
자, 상한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맞추겠습니다. 이 포인트로 하고요. 하한선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리어드 20, 표준 편차 2.5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확장성에 따라서 이 주가의 변동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주가가 상한선을 돌파해서 나가는 퍼센트는 바로 2% 확률이죠. 그 다음에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확률은 바로 98%입니다. 90%가 이상이죠. 마찬가지로 하한선으로 주가가 빠지는 확률은 바로 2%. 하한선으로 주가가 빠지는 확률은 2%예요. 그거는 폭락이 나왔다는 얘기죠. 갑작스럽게. 그럴 때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고, 자, 다시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하한선 지지받고 반등할 확률은 98%.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D1 값 표준 편차 2.5로 했는데요. 자, 이 패턴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엔벨로프로도 충분히 이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격도와 볼륨 오시레이트를 보면서 이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큰 이격을 보이다가 그렇죠. 이 저항선을 뚫고 엔벨로프의 저항선을 뚫고 큰 이격을 보이죠. 중심선 25일에서 큰 이격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밴드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눌림목이 나오는 이 확률은 98%였습니다. 그럼 상한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98%의 패턴을 가죠. 이격도를 보면서 120일, 60일, 21일 100의 기준선에 빠지지 않았다. 그럼 뭡니까 이게? 눌림목이다. 눌림목. 아시겠죠? 눌림목이다. 확실하게 눌림목이다. 자, 밴드 하한선으로 닿였죠. 눌림목이다. 확실성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을 설명하는데 이 보조지표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보조지표가 빠지면 반쪽짜리 볼린저 밴드 매매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매매법은 반드시 이 보조지표가 따라와야 됩니다. 바로 BWI입니다. BWI. BWI가 반드시 보조지표를 사용해야 된다. 이 BWI 보조지표가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은 바로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자, 그럼 BWI는 어떤 보조지표냐? 바로 이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가격 변동성의 시각적 변화, 나타내는 지표이다. 가격 변동성을 판단할 때 주가가 높으면 그만큼 변동성이 큰 것이 일반적이며 반대로 주가가 낮으면 가격 변동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의 가격대 폭,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이게 이제 확장성이죠. 수축과 확장성을 보는 건데 이 추세를 의미하는데 이 가격대의 중심선으로 나누어 주가 수준에 따라 수정한 변동성을 측정한다.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 바로 볼린저 밴드의 밴드 폭의 수축과 확장성의 그 강도를 체크하는 보조지표가 바로 BWI입니다. 자, 그럼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를 하는데 BWI 보조지표를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왜냐면 볼린저 밴드의 이 변동폭 수축과 확장성의 강도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밴드 폭이 확장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BWI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자, 밴드가 수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BWI가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BW가 상승을 하는데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락의 밴드 확장성이죠. 하락을 하면서 밴드가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하한선 부분이 보면 밴드가 확장을 하면서 하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조정을 보이는데 BWI가 상승하면 그게 바로 폭락입니다. 폭락. 바로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그런 이 변동폭을 보는 밴드의 확장성과 수축을 보는 이 강도 지표가 바로 BWI입니다. 자, BWI에서도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간 22, 요거 이제 볼린저 밴드와 수치가 같죠. 자, 이거를 하나를 이제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BWI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 부분은 기간을 10으로 변경합니다. 네, 라인 설정에서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색깔을 달리하면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20의 기간, 10의 기간이죠. 자, 이거를 위쪽으로 그대로 드레인합니다. 드레인하면 오른쪽 축에 Y축 표시라고 되어 있죠.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보조지표가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11과 기간 22 서로 자, 수렴받고 같이 상승하죠. 같이 상승할 때 이 BWI의 이 밴드 폭이 확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심선 25일선 위에 주가가 있고 BW가 상승하면 주가의 상승입니다. 아시겠죠? 주가의 상승인데 바로 BWI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이 부분에서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자, 보면 밴드가 확장을 멈춘 다음에 BWI도 자, BWI도 하락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25일을 이탈하죠. 자, BWI도 20 하락을 보이다가 자, 11선이 있습니다. 11선은 올라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11선이 올라가는 게. 하락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하락이. 아시겠죠? 하락이 가속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BWI가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죠? 10일과 20일에 골든 크로스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25일선 위로 올라왔죠. 자, 여기가 매매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을 체크해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BW 10과 20에 골든 크로스 수렴되어 있죠. 볼륨 오실레이터 수렴. 그 다음에 이격돌 보세요. 매매 포인트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주가가 하한선에 이렇게 닿았죠. 여기가 닿았을 때 볼륨 오실레이터 체크하면 아니죠. 확실한 매매 타이밍 어딥니까? 이 부분이란 얘기인데 이 부분. 25일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BWI의 수렴이죠. 다른 종목 보면서 쉽게 보겠습니다. 매매 타이밍, 매매 타이밍, 매매 타이밍. 굿이죠, 굿. 굿, 굿, 굿. 네오셈 보겠습니다. 네오셈. 매매 타이밍,
매매 타이밍. 자, 모비릭스 보겠습니다. 모비릭스 보면,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 엔벨로프의 지지선, 서로 교차, 이격도. 자, 이격도를 보면, 자, 100의 기준선 여기 있죠. 21선만 자, 100의 기준선 돌파, 61선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 부분 보세요. 121. 자, 볼륨 오실레이터. BWI. 자, 단기 트레이드 나오죠. 자, 보세요. 아직은 확실하진 않죠, 여기는. 이격도를 보면 그렇죠.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최적의 저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수렴을 했죠, 수렴. 자, 수렴을 했습니다. 대원광학 보겠습니다. 자, 매매 타이밍, 매매 타이밍, 굿굿.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볼린저 밴드, 하한선, 다였죠? 매매 타이밍, BWI, 굿굿. 자, 미온 상사 볼까요? 자, 이격도는 올라가죠. 볼륨 오실레이터는 수렴은 아니죠. BWI가 하락을 하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부분이 바로 하락이 멈추면서 볼린저 밴드는 수축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다? 하락이 가속화를 멈추고 반등으로 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반대로 가는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25일선 중심에서 자, BWI와 주가의 방향성이 반대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데 상승 반전의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은 매매 타임이 아니죠. 한진칼을 보겠습니다. 한진칼도 21선이 빠졌죠. 이격도가 수렴 못 받았죠. 아직은 매매 타임이 아니다. 25일선에 올라와야 된다. 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볼륨 오실레이터에 이제 수렴 받은 부분이고 이격도요 120과 60, 21에 아주 좋은 패턴이죠. BWI 10과 20의 수렴과 확장 타이밍이 딱 나오죠. 이동평균선 25일선도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볼린저 밴드와 BWI의 이 확장성, 그 다음 오실레이터, 이격도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접목해서 BNF의 매매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확실한 매매 타이밍 여기였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BW의 상승. 주가가 이 엔벨로프의 저항선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고 이수페타 지수는 여기서부터 대상승 추세로 갔던 부분이죠. 이격도의 이상적인 배열 120과 60과 20의 역순의 이상적인 배열과 오실레이트 수렴과 BW 상승, 밴드의 확장. 자, 대덕 같은 경우가 타이밍이 딱 나왔죠. 보이세요? 타이밍이 딱 나왔다. 한국 알코 같은 경우도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된다. 확실하죠? 동성 화이팅 확실하죠? BW의 상승, 밴드의 확장 확실하죠? STI
자, 여기다, 여기. 확실하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BNF의 매매 기법 두 번째 시간. 자, 볼린저 밴드. 그 다음, BWI의 보조지표를 활용해야 된다.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설명하는데, BWI의 보조지표가 없으면 바로 반쪽짜리 매매 기법이다. 자,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